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굉장히 에너제틱합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순방한 데 이어 모스크바에서는 이란 라이시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치매를 앓고 있다. 암 투병 중이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서방미디어의 선전을 무색해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식상한 가짜뉴스를 안 하고 있기는 합니다. 푸틴 대통령의 최근 2, 3일 행보를 보면 슈퍼맨입니다. 그는 중동 순방을 마친 뒤 모스크바 월트레이드 센터에서 VTB 은행 주최를 열린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러시아 자비엇, 러시아 콜링이라는 컨퍼런스에서 장시간 연설했습니다. 이 행사는 러시아 경제, 대무역과 관련해 러시아 정부의 방침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러시아 내 경제계 인사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재계 인사도 참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바자이무이 걸레기, 나무이 이 가스바다, 누루지아, 존경하는 동료, 숙녀, 신사, 친구 여러분이란 인사말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우바자이무이, 존경하는 이라고 했으니 한국적 시각으로 보면 자리에 모인 청중 수백 명을 죄다 콕콕 짚은 셈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날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러시아 경제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글로벌 경제 관계 시스템이 급진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다극화 모델이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 모델을 대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의 경우 세계화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어야 하며 조건도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 아키텍처는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공동으로 세계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사실 동맹국을 착수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모든 경제 주체 간의 정직한 경쟁이 지배하는 진정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서구 엘리트들이 전통적으로 자원을 착취해온 주변부의 성장을 늦추고 인위적으로 억제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서구 엘리트들은 주변부 국가에서 갈등을 유발하고 제재를 통해 하락하는 지배력을 유지하려 든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장 경제 원칙을 이야기하다 뒤집기도 하면서 그것을 규칙 기반 질서에 따른 경쟁으로 호도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도대체 누가 그런 규칙이 필요하느냐고 반문하면서 그런 것들이 서방이 만들어낸 수십 년간의 금융, 무역, 경제적 관계를 악화시키는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서방의 행태는 달러와 유로가 지배하는 금융인프라, 서구은행과 스위프트를 통한 거래를 불신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제 국가통화 거래가 그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는 기업과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역 전체가 큰 변화와 시련의 시대에 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강하고 안정적인 주권 국가만이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글로벌 경제의 성장 중심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대규모 제재 패키지에 직면했던 2014년부터 어려움을 극복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첨언하자면 지금은 러시아가 식량 자국국인데다 수출까지 하는 농업 대국이지만 2014년 이전에는 식량 순수입국이었습니다. 2012년 CNN 통계입니다. 27억 1,300만 달러 규모의 과일과 채소, 16억 4,500만 달러어치의 돼지고기, 2억 4,600만 달러어치의 요거트와 크림, 1억 9,200만 달러어치의 버터, 1억 5,100만 달러어치의 계란 등을 수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경제가 2023년 10월까지 3.2% 성장했고 연말까지 3.5%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서방 국가들이 2022년 2월부터 러시아의 금융 제재를 가하면서 러시아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주려 했지만 그런 악의적인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경제가 이미 유럽 최대 규모로 경제 성장 측면에서 모든 주요 EU 국가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경제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제 제조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아직 취약한 분야 중 하나는 유럽에 의존해온 목재 가공업인데 차츰 나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러시아 기업의 부품 대외 의존도가 높아 어려운 시기를 보내기도 했지만 점차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내 시장의 성장과 아시아, 중동, 유라시아 남부,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와의 접촉 확대는 사실상 모든 비즈니스에서 러시아 경제에 추가적인 기회를 열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지난 1년 반 만에 국내 경공업 기업 수는 80%, 가구 제조사는 30%, 장난감 제조사는 20%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못 만든 게 아니라 안 만들었던 것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기초 과학 수준이 높은 러시아가 경공업 소비재를 못 만들 수가 없습니다. 또 2023년 11월까지 연방 예산 적자는 8,780억 루블로 GDP의 0.5%에 달했지만 지역 재정 등을 통합하면 예산이 8,370억 루블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지만 전시 경제 체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재정에도 거의 타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지난 1년 동안 실질 임금이 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민생 기조는 인플레이션보다 임금 상승폭이 더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연방 정부의 예산 적자가 2022년 GDP의 2.1%에서 올해 0.5%로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서방 전체와 싸우고 있는 러시아 경제 퍼포먼스가 대단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리고 올해 3.2% 성장한 러시아 경제는 비에너지 관련 부문에 힘입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원을 팔아 경제가 나아진 게 아니라 비자원 기반 산업, 즉 제조, 운송, 물류, 건설, 정보통신, 주택, 서비스 산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에너지 자원이 경제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서방이 이제는 러시아를 주유소라고 조롱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방은 예전에 러시아가 오일 말고는 먹고 살 게 없다면서 주유소 국가라고 비하해왔습니다. 영국 잡지 이코노미스트가 커버 사파로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은 지속적으로 러시아를 저주해왔습니다. 주로 가진 것이라고는 자원과 군사력밖에 없는 위험천만한 불량 국가라는 이미지를 투영하기 위해 길을 써왔습니다. 지난 8월 유럽연합의 조셉 보렐도 러시아를 지칭해 원폭을 가지고 있는 주유소라면서 경제적으로는 난쟁이라고 비하했습니다. 조셉 보렐의 이 말은 러시아를 중국과 비교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는 중국이야말로 진정한 지정학적 플레이어라면서 모스크바와 달리 베이징은 과소평가되거나 고립돼서는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유럽 애들은 중국은 무서워하면서 러시아는 깔보는 습성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가솔린 펌프와 비교된 사례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2014년 지금은 타계한 존 맥케인 미 상원의원도 러시아를 가리켜 국가로 과장한 주유소라면서 에너지 수출국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2014년이니까 유로 마이단이 발생한 해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불쏘시개 삼아 러시아를 무너뜨릴 수 있을 줄로만 알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앞으로도 서방이 계속 러시아를 주유소로 부를지 보겠다고 한 것은 제재 화살을 모두 막아낸 수준을 넘어 경제적으로 서력을 했다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